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시즌3 제작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끝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그냥 전원일기처럼 20년 이상 계속 해주면 안 되나요? 구구즈 칠순잔치 하는 거 저도 칠순잔치 같이 하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3 관계자는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언젠가 다음 시즌이 기획된다면 기꺼이 의기투합할 의지는 확고하다 밝혔으니 다음 시즌이 기획되기만을 한번 버텨봐야겠어요. 마지막 회 리뷰는 구구즈의 지금을 톱파보고 개인적으로 시즌3에서 꼭 보고 싶은 장면 베스트 5를 선정해봤습니다. 지난 8회 리뷰에서 송아랑 익준이의 엔딩이 하나의 텐트로 둘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회 엔딩 B104 데크에 하나만 쳐놓은 텐트를 보고 저 소리 질렀잖아요. 우주 데리고 캠핑 간 모네 아버님 완전 감사드려요. 12회에서는 변하지 않은 듯 변해버린 익준이와 송아의 관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20년 넘게 찐친이었는데 갑자기 서로 먹여주는 건 아마 어렵긴 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사랑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알게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닝커피 요정 익준이, 구구즈 모두에게 커피를 배달했지만 그냥 친구 말고 특별한 사이가 된 송아에게는 이따봐 하트를 남겼죠. 그동안 이런 애교 부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글씨체, 시즌2의 2화, 송아차 위에 올려져 있던 두 잔의 커피에 써있던 글씨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역시 그때 속초가는 송아차에 있던 커피는 익준이가 준 거였습니다. 전 재산까지 걸어가며 송아와 익준이가 사귄다는 걸 믿지 않는 준한, 석형, 정원. 왜 이렇게 웃기죠? 11회에서 준한이가 송아 익준 사이를 눈치챈 줄 알았더니 준한이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던 곰이었어요. 역시 미나 어머니 사람 보는 눈이 완전 정확하시다니까요. 익준이랑 송아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 좀 해볼라 했더니 둘 사이에 껴버린 익순이와 준한이. 그런데 이 와중에 송아 익준은 둘 다 짬뽕, 익순 준한은 둘 다 짜장. 커플끼리 음식 취향까지 똑같을 건 뭐예요? 익순이 중에 노래방 공연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송아의 공연이 진짜 좋았는데요. 친구 사이일 때는 송아 노래 부르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니 연인으로 관계 재설정된 이후 송아 노래 부르는 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익준이. 음치인 송아가 갑자기 노래를 잘하게 된 건 익준이 눈에는 송아 노래가 뮤지컬 가수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들린다는 걸 표현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콩깍지죠. 시즌1 2회에서 운전 중이던 송아가 자신이 노래 부르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송아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부른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는 음치의 노래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익준이 귀에도 송아 음색이 꿀이 됐나봐요. 시즌3가 제작된다면 익준 송아가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래 부르는 송아를 익준이가 세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하객들은 송아 노래 듣고 다 어이없어 하고 우주는 그 앞에서 춤추면 세상 귀여운 가족일 것 같습니다. 노래방, 준한이 비주 노래 부르는 익순이 쳐다볼 때는 건치를 자랑하며 환하게 웃다가 송아 노래 부를 땐 세상 심드렁심드렁. 그럼 자연스럽게 익순이와 준한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회차 익준이 병문안으로 온 익순이와 마주친 준한이. 두 사람이 별다른 기미가 안 보였었는데요. 역시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이번에도 역시 짜장이었습니다. 시즌1 인제 불짜장에 이은 시즌2 창원 간짜장. 익순이 부대 앞을 찾아가 짜장 먹으러 왔다고 말하는 준한이의 고백은 시즌1이나 시즌2나 역시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익순이를 안는 준한이가 익순이의 팔을 자기 허리에 감을 때 와, 이거 완전 설렘 포인트. 저 여기서 소리 질렀잖아요. 시즌1에서 준한이 어른 연애에 완전 치였었는데 그때 그 떨림 다시 찾아왔는데 시즌2가 끝이네. 시즌2 내내 독거노인 준한이만 보다가 이제 달달한 준한이 좀 보겠거니 했는데 끝이라니.
준하니 때문이라도 시즌3 꼭 제작되어야 한다고요. 준하니와 익순이가 둘이 커플링을 함께 끼고 데이트한 적이 없잖아요. 시즌3가 제작된다면 두 사람이 커플링을 끼고 달달하게 데이트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준하니가 부끄러워하며 익순이 불짜장 비벼주는 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익순 준한 커플에게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은 준하니가 오늘 너무 하루 힘들었다고 익순이한테 앙탈 부리면서 투정 부리는 거. 이제 익순이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감정에 솔직하고 비밀이 없는 커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와 미나의 성격 차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나요? 석형이와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사석에서는 교수님 아니고 오빠. 제가 석형이도 아닌데 미나가 석형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니까 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2년을 기다린 키스신도 흐뭇했죠. 그런데 거기서 오빠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 저만 생각했나요? 진도가 너무 빠른가요? 사실 키스신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 소나트를 주고받는 미나와 석형이가 너무 귀여웠는데요. 석형-미나 커플의 최고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회에서 석형이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미나한테 넌 어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라고 물었었는데요. 이에 미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고 했었죠. 미나가 익준이랑 석형이가 함께 있을 때 소나트를 날렸을 때만 해도 석형이는 그냥 귀여워 죽겠다는 미소만 지었었는데 연인이 된 이후 미나한테 하트를 받은 석형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트를 돌려줄 때 아, 석형이가 추며들었구나 싶더라고요. 미나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진심이라 이제 숨길 수 없이 표현하게 된 거죠. 개인적인 취향 고백인데요. 전 석형이가 미나를 쳐다볼 때 사랑이 담긴 그 따뜻한 눈빛이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살짝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제가 미나였어도 그 자리에서 소리 깍 질러버리는 거죠. 석형 엄마도 아주 손쉽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역시 석형이 곰 아니고 여우였죠. 하나뿐인 아들 미국 안 가도록 말려준 여자친구 추미나. 우리 추추는 전혀 모르는 서사가 생긴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석형 엄마랑 미나가 만나는 장면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석형이 역시 현명해요. 우리 엄마는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게 좋다니. 그 말 듣자마자 완전 인정. 석형의 현명함에 쌍엄지를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추추는 석형이를 아주 오래 기다렸지만 뭐 결혼만이 정답은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시즌 1에서 저의 최애였던 겨울정원. 커플도 아니면서 청남방 맞춰있고 응급실 앞에서 우리 맘을 애태우던 두 사람이 시즌 2에서는 다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12회 시즌 1의 추억이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 나와 반가웠습니다.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말하겠다고 하는 장면. 이런 대사 아주 흐뭇하다고요. 겨울정원의 추억인데 우리 시청자들도 그 추억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석형이가 아니라 겨울정원이 가게 되었는데요. 정원이의 소장 이식 수술, 총 3번 중 1번만 성공한 상황에서 4번째 수술을 하게 되는 게 너무 큰 부담일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정원은 소장 이식을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시즌 1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 혼자 비행기를 타려 했던 정원이. 시즌 2에서 겨울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겨울정원도 두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함께하는 미래를 꼭 시즌3에서 보고 싶어요. 특히 정원이 꿈이 어린이 전문 병원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겨울이가 소아외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부부가 공동대표인 어린이 전문 병원 너무 좋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간담체외과를 선택한 겨울이지만 시즌3를 한다면 꼭 어린이 전문 병원을 만든 정원이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겨울이 엄마는 가전폭력이라는 트라우마에서 아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동생 가을이 이야기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시즌3가 제작된다면 겨울이 동생 가을이도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큰 아들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가해자 같은 대우를 받은 가을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가을이도 로사 언니가 겨울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모를 가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12회에서는 이 드라마가 러브가 중심이 아니라 병원 생활이 중심이었지 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구구즈 5명의 직장생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석형이를 찾아온 김수정 산모. 이거 그냥 드라마인데 저 너무 과몰입했나봐요. 김수정 산모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에 석형이가 편지를 남겼던 환자였죠.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아기 환자. 김수정 산모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돼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준환이의 선택,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똑바로 누워서 잠들 수 없는 아이, 잠이라도 편히 자고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수술 경험이 더 많은 천명태 교수에게 환자를 맡겼는데요. 전 다른 병원 의사라고 생각했지 천명태 교수가 다시 등장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수술 성공과 예후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준환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송아가 수술했던 2명의 환자. 둘 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쓰러져 왔던 환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익준이의 환자였던 내사 상태가 된 아버지이자 남편을 보고 우는 가족과 어머니의 장례식에 이어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치를 뻔했던 자식들이 눈을 뜬 아버지 앞에서 기뻐 울 때 이 두 환자의 모습이 딱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모든 선택과 행동에 정답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곳.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판타지 같은 구구즈와 함께했던 2년간의 시간이 참 행복했는데요. 언젠가는 꼭 구구즈를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드라마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